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존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과 제가 최근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 현재 시황,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다른 종목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피보나치 황금 비율, 보조 지표, 재료들을 이용해서 차트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채널입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이론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가 이제 시황을 좀 살펴볼 거예요. 뭐 이 시황이라고 해봤자 이제 현재 그 여러 나라들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원자재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좀 눈을 어떻게 한번 돌려봐야 될까 하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좀 할 겁니다. 제가 현재 연휴다 보니까 펜을 안 들고 와서 일단 마우스로 좀 어,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우리가 최근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대출이 좀 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부동산을 가서 집값이나 이런 것들 좀 알아봤는데 이 부동산 소장님들도 이 대출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오늘 부동산을 가서라도 주식 생각이 나더라고요. 약간 직업병인가 싶기도 하고. 네.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뭐 1 금융권, 그리고 2, 3 금융권들 이런 금융권들이 아마 시세가 조금 형성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좀 약간 뒤에 있는 여러분들 1금융권 말고 뭐 리드코프나 그리고 우리종금 요런 애들을 좀 볼 거예요. 좀 이따가. 대출은 있죠, 여러분. 네. 그런 것들 또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석탄이 굉장히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왜냐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지금 별로 안 되고 있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 휘발유 값 지금 원유 값이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으면서 와, 지금 기름값이 장난 아니게 오르고 있죠, 여러분.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애들이 뭐가 있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석탄 가격이 오르면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뭐 종목들이 좀 있어요. 특히나 일단 석탄은 이걸 이용해서 석유화 제품을 만드는 게 있거든요. 특히 중국 쪽이 굉장히 석탄을 베이스로 해서 만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이걸 규제를 좀 하고 있고요. 플러스 우리 그 동계올림픽 있죠. 동계올림픽 북경, 네. 동계올림픽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런 석탄 베이스로 하는 그 깨끗한 하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감산 이제 경부 규제가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수혜를 보는 애들이 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화학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거는 LG화학이 있고, 그리고 뭐 롯데정밀화학, 그리고 한화도 있죠, 여러분. 한화솔루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오른 게 뭐냐면은 얘네들도 아니고요. 애경유화가 굉장히 갑자기 많이 올랐습니다. 이 애경유화가 왜 많이 올랐냐면 지금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자, 애경유화 보시면은 급등을 많이 했죠. 9월 30일까지 보시면은 특히나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기도 했고 이 애경유화가 뭘 하는 데냐면 이 PVC에 이제 그 재료가 되는 애들 납품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PVC는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NCC라고 해서 나프타 크래킹 센터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원유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유. 이 원유를 가지고 이제 열분해를 해서 나오는 제품을 이제 뭐 PVC라고 합니다. 원래 여기서 이제 에틸렌이 나오는데 이 에틸렌을 이용해서 또 공정에 들어가서 이제 PVC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NCC로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뭐 AA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마크릴 엑시리드라고 해서 뭐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A 뭐 요거는 기저귀 여러분들 아시죠? 기저귀에 들어가는 셉의 원료가 되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너무 공부를 하는 것 같죠, 여러분? 제가 공대생이라서 알고 있는 거고요. 네, 기적이 원료되는 애, 뭐 AA, 그리고 뭐 SM, 스틸앤 모노머, 그다음에 뭐 이제 PVC, 그리고 ABS,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PVC가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수요가 되는 애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가 지금 줄어들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이제 PVC가 아마 올라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해주시면은 뭐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액유화는 그것 때문에 올랐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보시면은 일단 PVC 뭐 뿐만 아니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쪽에서는 알루미늄 그리고 아연 이런 제품들도 지금 다 줄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내에 있는 아연 업체, 뭐 알루미늄 업체들이 상승을 좀 할 수가 있겠죠. 아연은 제가 매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고려 아연이 있을 거고요. 영풍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제가 좀 이따가 보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플러스 지금 연말이 다 돼가면 뭐다? 배당주가 있다. 이 배당주는 대표적인 거는 뭐 리츠 회사들이 좀 있겠죠. 이런 배당주 같은 경우에 제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출 규제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 플러스 이제 중국 쪽 뭐 석탄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뭐 대체할 수 있는 애들 뭐 원자재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리드코프입니다. 리드코프는 대출 규제 관련주로 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출해주는 금융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2016년도에도 아마 미국 금리 인상 플러스 대출 규제 이슈가 조금 있었어요. 이때가 2016년 12월이거든요. 그때를 보시면은 이렇게 좀 상승을 했던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또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현재로서는 지금 추세가 무너지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죠. 특히나 지금 얘를 뭐 파동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를 1파로 잡기가 좀 굉장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2, 3 그리고 이렇게 4파라면은 5파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예상을 또 해봅니다. 1파가 솔직히 너무 커서 이게 1파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한번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렇게 삼각 수렴형으로도 나올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현재 가격 자체로는 일본 기준 일목균형표를 깨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 상황에서 볼린저 밴드에서 21선 이 중간선을 아직 깨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들어갈 만한 자리인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얘를 만약에 들어갈 거면 얘는 121선을 기준으로 좀 잡고요. 특히 매물대가 좀 많은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121선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로 접근을 한다. 그러고 나서 이 121선을 깨버리면은 부분 손절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오른다면 수익을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확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21선 즉 볼린저 밴드 중간선을 깨면 내려가게 되면 이 하한선 근처까지도 다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뭐 스토캐스틱이나 이런 애들이 지금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면 한 번 더 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121선에서 한번 반등이 나왔던 자리를 이용해서 이번에도 121선까지 갔다가 삼각 수렴형을 이제 만들고 올라가는지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종목별 투자자를 보더라도 현재 기관 수급이 뭐 나쁘지 않을 정도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리드코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종금입니다. 자, 우리종금은 솔직히 그 차트만 보게 되면은 솔직히 무너지긴 했어요. 무너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 241선 1년 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아직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도박을 한번
해볼 만한 자리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우리정군도 마찬가지로 대출 규제 관련으로 해서 제가 언급을 해 드리는 거고요. 얘는 파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여기서 C라고 잡고요. 185가 잡는다면 이게 2파겠죠? 2파 길게. 그리고 나서 이 자체가 3파가 될 수 있을 확률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번으로 3파. 그리고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파가 마무리가 된다면 어느 정도 5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파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3파 같은 경우에는 1.618배를 적용을 시키게 되면 이 정도예요. 한 9,900, 9,800원 정도이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여기서 3파 마무리하고 이렇게 4파 그리고 5파 그리고 A, B, C로 해서 내려갈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어차피 C는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4파의 저점과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3파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4파는 3파 상승폭의 38.2% 또는 61.8%만큼 하락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이 하락폭을 봐서는 38.2%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61.8%로 계산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러면 자 3파 상승폭은 고점은 1205원이고요. 빼기 2파의 저점은 뭐 눈대중으로 대충 잡아도 됩니다. 뭐 한 저가가 503으로 칠게요. 503, 2파 저점입니다. 빼면 700이죠. 여기서 곱하기 0.618배를 하고 1205에서 이 금액을 빼주면 됩니다. 여기서요. 빼기 1205 하면은 마이너스 무시하고 771이 나옵니다. 그럼 얘는 더 내려간다면은 얘가 만약 4파라면 771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771은 요 정도죠, 여러분. 현재 824기 때문에 거의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얘는 771까지 한번 분할로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 거다. 만약에 241선을 완전히 깨고 771까지 깨게 되면은 그때 가서 어느 정도 손절을 하더라도 지금 금액에서는 마이너스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부담이 조금은 적을 거라고 생각이 좀 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이 부분들 보이시죠? 이런 부분 많이 올랐던 이런 부분 근처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가정을 또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자기가 생각했던 손절가를 깨버리게 되면 바로 정리를 하는 게 손실을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손절을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종풀 투자자도 우리 종금은 기관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어느 정도 특히 금투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매매 동향 자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종금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백광산업입니다. 자, 백광산업은 석탄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백광산업은 석탄을 대체해서 염화나트륨을 이용해 가지고 염소를 생산하는 무기화학 제품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석탄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겠죠. 아직까지는 뭐 애경유화처럼 이렇게 주가 상승에 완전히 들어가진 않았는데 현재 지금 차트를 좀 보니까 이 부분에서 한번 바닥 찍고 올랐다가 여기서 저항 맞고 내려왔죠. 내려오면서 현재 이 부분에서 투바닥을 쌍바닥을 찍어주게 되면 뭐 어느 정도 7,000원 선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바라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차트 자체는 언제나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신이 생각했던 손절 라인을 지나가게 되면은 가차없이 손절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한 번 바닥 그리고 두 번 바닥 찍는지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시는 거를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일 안전한 방법은 지금 현재 여기서 121선 기준, 121선을 돌파를 했을 때가 아마 들어갈 시점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241선까지도 다시 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전하게 하실 거면 이 121선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을 돌파를 하는지 잘 지켜보시고, 이 121선을 돌파했을 때가 이제 21선도 돌파했을 때고, 그리고 일목균형표 안으로 위로 올라오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현재 스토캐스틱도 우물을 한번 더 그리려고 하는 모양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셨다가 눈치껏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 종목별 투자자를 보게 되면 연기금이 좀 물량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 물량이 어느 정도 있고, 뭐 외국인은 좀 팔고 있긴 한데 뭐 그렇게 크게 나쁜 상태는 아니니까 계속 지켜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이렇게 긴 음봉에서는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양봉으로 올릴 때는 거래량이 많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급락을 할 때는 거래량이 크게 없어서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백광산업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은 제가 영풍을 언급하면서 고려아연도 같이 많이 언급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 아연 생산량 등을 줄임으로써 인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아연 업체, 뭐 알루미늄 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런 수혜가 될 거라고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아연에 이제 관련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재무도 나쁘지 않아요. 재무 나쁘지 않고 현재 차트적으로도 한번 바닥을 찍고 다시 또 한번 바닥, 특히 일목균형표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 올라왔는데 현재 여기가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현재 여기서 굉장히 저항대를 형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맞았죠. 이 저항대를 뚫어줄 때가 1차 매수 시점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뚫었다가 다시 내려왔으나 현재 이 부분 지금 530원 정도인 것 같은데 530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올 때가 2차 매수 시점이 될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은 지금 현재 많이 오른 종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접근을 할 때는 얘는 눌림보다는 지금 현재 돌파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일목균형표도 위에 있고요. 특히나 그 볼린저 밴드 또한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상한선을 건드렸기 때문에 뭐 쭉쭉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큰 위험 부담은 없을 거다. 그리고 스토캐스틱도 현재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틀었고 RSI도 아직까지는 과매수까지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종목별 투자자를 보더라도 기관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 보험, 투신 등등. 그래서 매매 동향도 나쁘지 않고 차트 위치, 특히 추세를 유지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리고 아연 관련으로 해서 수혜를 받게 되면은 고려아연이 아마 상승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고려아연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영풍입니다. 영풍은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얘도 고려아연과 마찬가지로 뭐 아연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도 폐배터리 관련주로도 볼 수 있고 재료는 많아요. 그리고 특히 얘는 재무도 괜찮습니다. 재무도 괜찮고요. 예전에 한번 언급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한번 꼭지를 찍었다가 쭉 내려오면서 241선 근처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려고 하죠. 그렇게 얘는 근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쓰리바닥을 가능성이 있다. 쓰리바닥 하나, 둘, 셋. 그렇죠. 그리고 저항대는 분명히 이쪽이랑 이렇게 두 번일 거고요. 여기 매물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지금 뭐 들어간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지금 만약 현재 들어가게 되면 241선 기준으로 손절 라인을 잡아야겠죠. 잡아야 되고 현재 얘를 만약에 파동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C 뭐 1파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 이렇게 3이라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해서 플랫형 4파라면 5파가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예전에 어, 이렇게 비슷한 차트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이 좀 안 나네요, 여러분. 우리가 크게 오랫동안 기다린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네, 어찌됐든 얘네 121선을 돌파를 하고 이 매물대를 뚫어주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영풍도 뭐 연기금 들어오고 있고요. 뭐 기관 물량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종목일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풍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도 되고, 그리고 들고 가실 분들은 진짜 뭐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까지도 보실 분만 들고 가고 아니면 정리를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현재의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다가 최저점이죠. 여러분, 최저점에서 일단 반등이 좀 나오긴 했어요. 반등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를 재진입은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고 싶지는 않고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라인에서 뭐 한 27,500원이라든지 이 부분을 안정적으로 넘어줘야만 들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이 패턴 자체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은 이 플래그 패턴으로도 일단 뭐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는 있는데 그것도 요 정도 선에서 좀 지켜줬을 때의 얘기고,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서 얘가 완전히 넘게 되려면 요런 부분 27,500 보이시죠? 이 부분 이 사각형에서의 이제 이 윗부분 여기를 확실하게 뚫어주는 게 보여줘야 뭐 들어갈 만하지. 현재로서는 얘가 호재가 지금 완전히 나온 것도 아니고요. 지금 스푸트니크가 약간 불확실성, 네. 그리고 아직 공장이 완공도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좀 더 길어질 수 있어서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매물대가 너무 많긴 해요, 솔직히. 그래서 스푸트니크는 종목별 투자자를 보더라도 기관에서 엄청나게 매도 중이기도 하고 현재로서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 하셔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프리티지 바이오파마는 우리가 3만원, 3만 3천원에 사셔가지고 4만원에 팔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물론 파신 분들은 굉장히 축하드려요. 근데 못 파시고 본전이나 약손절로 정리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복수할 날이 온다면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너스로 LG화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석탄 가격이 오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석탄 베이스가 아니고 나프타 베이스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프타 베이스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화학 회사들이 많다. 그러면 그중에 LG화학이 있을 거고. 근데 LG화학을 사기에는 어떠냐라고 말씀을 좀 해주실 수도 있어요. LG화학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학 회사 중에 하나예요. 글로벌 회사기도 하고요. 얘는 NCC를 기반으로 해서 에틸렌, 프로필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제품들을 만들어냅니다. 뭐 PVC도 만들고, 그리고 AA도 만들고, SM도 만들고, 뭐 PA도 만들고, 뭐 등등등 이제 많이 만들어요. ABS도 있을 거고요. 뭐 이렇게 파이프에 들어가는 제품이라 보시면 되고, 기저귀, 그리고 뭐 SM, 뭐 PA, 그다음 또 많아요. 뭐 CA도 있고요. 많은데 얘는 제가 솔직히 이런 재료들만 보면은 계속 들고 가기 좋아요. 들고 가기 좋은데 한 가지 걸리는 점이 LG 화학 이제 에너지 솔루션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분할 관련 분할 이슈가 있고 플러스 배터리 이슈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지금 주가가 막 급등하거나 그러기에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LG화학은 언급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241선을 깨게 되면 상당히 조금 횡보가 길어지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뉴스로만 보면 LG화학을 뭐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음,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뉴스를 다 믿지는 않아서 제가 네, 그래서 일단 위에 매물대가 많기도 하고요. 지금 얘보다는 다른 볼 것들이 많기 때문에 LG화학은 일단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뭐 어느 정도 홀딩을 해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LG화학 말고도 좀 더 가볍고 잘 올라갈 애들을 찾아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G화학은 저는 별로 들어가고 싶진 않아요. 네, 그래서 LG화학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원래는 배당주까지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루즈해질 것 같아서 배당주 관련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휴가 하루 남았네요, 여러분. 월요일도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화요일부터 해서 다시 성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